안녕하세요. 사회복지행정론 손용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격 기원 특강이에요. 합격 기원 특강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기출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어떤 패턴이나 스타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유형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제10회, 2012년도 제10회 기출 문제에 대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우선 사회복지 행정 이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기획, 리더십, 그 다음에 예산 모형 같은 여러 가지 그 강조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난이도를 측정해 보면 그 예전에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그 중에서 이제 8회, 9회 때 그러니까 10년도하고 11년도죠. 이때는 우리가 그 배웠던 문제의 패턴하고 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좀 난해했던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2012년도 10회 때 시험 문제는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10회 때 문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각 단원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든 문제의 패턴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9회 때 나왔던 문제가 10회 때 동일한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전 연도에 나왔던 문제의 패턴이 좀 더 바뀌면서, 즉 응용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늘 그냥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그 문제만 달달달달 외웠다간 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초가 기반이 되어서 그 기초 위에 다양한 응용력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론에 대한 부분이 충실하게 밑바탕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문제를 보는 어떤 시야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응용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블레드쇼가 얘기했던 욕구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유형과 그다음에 논리 모델과 관련된 형태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례를 제시해 가면서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수험생들을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다소 이제 헷갈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헷갈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조직을 분화시킨다는 게 뭘까요? 조직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는 거죠. 업무의 세분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분절할 수 있는지 분절하는 현상들입니다. 자, 지역사회 안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고요.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으면 공공은 공공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이렇게 그 서비스에 대한 분절 현상들이 나타나면 실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갖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또 받고 다양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실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분절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분절화된 부분들을 좀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겠죠.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에 대한 세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험생분들이 이런 그 업무 세분화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만 대처 방법,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여기까지만 끝이지 말고 좀 더 한 발 앞서서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고 다양한 형태의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한 발 앞서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저와 함께 같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13년도 제11회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 패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 어떤 형태에서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기에는 상당히 그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기원 특강을 들으시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문제의 패턴들이 있지만 각 절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숨어 있는 부분들을 교수진들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이론입니다. 고전적 이론도 있죠. 인간관계 이론도 있죠. 중요합니다. 고전적 이론은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 이론. 인간관계 이론은 메이유의 호손 실험, 그렇죠?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 다음에 랜드스테지의 Z 이론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방과 폐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 바로 우리 조직이 외부 환경과 소통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내부 환경, 외부 환경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 개방 체계. 외부 환경 필요 없어. 우리만 잘나면 돼. 즉, 외부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를 바로 폐쇄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QM이라는 부분이 있죠. 총체적인 품질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이나 센터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바로 클라이언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 영역을 한다면 그 기관이나 시설이나 센터는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클라이언트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맞는 욕구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도 지역에 따라서의 편차도 심하고요. 개인에 따른 편차도 심하고요. 대상에 따른 편차도 참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 복지관에 있는 형태가 모든 복지관에 있는 어떤 시스템 매뉴얼이 비슷하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강남에 있는 노인복지관은요, 거기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거기는 게이트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골프 치러 다니신다니까요. 강북구나 이런 쪽은 또 그게 가능하겠죠. 물론 뭐 지역의 편차가 있어서 강남이 좋고 강북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저 강원도 인제나 삼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는 그 사업 영역이나 서비스 방법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쪽에 강원도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농사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복지관을 찾아서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거죠.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이 발걸음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강원도 쪽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와상 어르신들이나 그 다음에 몸이 아주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실제 복지관을 찾아가고 싶어도 접근성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강원도에 있는 복지관은 무료 상담 버스를 통해서 각각의 가가호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TQM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입니다. 조직에는요, 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비공식적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공부를 하시다가 친구들하고 3, 4, 5 모여서 비어타임 하죠? 맥주집 가서 호프 한 잔씩 하면서 그 교수 욕하고 또 누구 욕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상사 욕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준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발산을 시키고 실제 공식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직원 한 명당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제와 팀제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TF를 구성을 많이 하죠. 실제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가서 업무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 그 다음에 연공 서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원들이 멀티플레이어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조직에서는. 이렇게도 하면서 또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에 대한 기법입니다. 기획에 대한 기법에서는 이제 간트 차트하고 이제 펄트 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예산 모형. 품목별 예산 또는 항목별 예산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이라는 부분이 매년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론하고 유형들이 있습니다. 참여적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 위임적 리더십,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하고 카두신이 얘기했던 슈퍼바이저의 역할들이 있어요. 슈퍼바이저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적 슈퍼바이저가 있고요. 행정적 슈퍼바이저가 있고 지지적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습이나 자원봉사할 때 슈퍼바이저가 있으셨죠? 그런 슈퍼바이저가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는 슈퍼비전을 제공하는데 그게 행정적인 슈퍼비전도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실습이나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적 슈퍼비전을 또 많이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소진해 번아웃 되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있을 때는 아마 슈퍼비전을 지지적 슈퍼비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힘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드 슈거가 얘기했던 욕구 이론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 매슬로우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많았던 네 가지 패턴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답률이 87%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틀렸다는 거죠. 전략적인 기획 과정에서 수행해야 될 과업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는 조직의 사명과 가치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오답을 체크했던 게 1번, 가나 다번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답은 2번, 가번과 다번이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전략 기획이 뭘까? 전략 기획의 반대는 뭡니까? 운영 기획이죠.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을 2013년도에는 취득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거죠. 수립하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